일본은 20세기 초부터 우리나라, 그 다음에 몽골, 타이완, 동남아시아와 같은 여러 아시아의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그 지배의 논리가 뭐냐면은 일본과 같은 우수한 민족이 나머지 아시아를 유럽의 제국주의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의 얘기들입니다. 이광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동경유학생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고요. 최남선은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에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당시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2명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들의 활동이 힘이 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은 친일파로 변절하게 됩니다. 물론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사회 진화론이 가진 폐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냐? 일본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거였죠. 이것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이들이 일본이 이기는 길이 우리 조선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도 일본과 같이 미국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키가 아주 크고 덩치도 좋고 힘도 센 사람이 바로 옆에 약하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윽박질러서 돈을 뺏고 심부름을 시키면 될까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다들 배웠어요. 이것 때문에 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게 왜 국가와 민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국가와 민족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무리 힘이 세도 힘이 약한 사람들 맘대로 지배할 수 없다라는 윤리가 있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상해 임시망명정부를 세우고 싸웠고,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장 독립운동도 했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신념과 의지와 가치의 문제를 마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약육강식이 보편적 진리인 양 가지고 와서는 이걸 가지고 속여 먹었던 것이 사회진화론의 실체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의 폐해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진화론을 펼쳤던 주장들 중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유럽의 백인들은 우월하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흑인과 황인종들은 열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외국인들을 대할 때 백인을 대하는 자세와 흑인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남아있는 인종주의의 오랜 뿌리가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학의 일부를 가져와서 왜곡시키고 그로부터 가짜 과학을 만들어내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가짜 과학, 유사과학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조심하고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짜 과학에 속지 않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